옛날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요? 조선 중기 어느 산골 마을에 만석이라는 사냥꾼이 살았습니다. 힘은 장사였지만 겁이 많기로 유명했죠. 마을 사람들은 만석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그런 만석에게 뜻밖의 인연이 찾아옵니다. 양반집 교수 서연이 만석에게 혼인을 청한 것입니다. 겁쟁이 사냥꾼이 어떻게 조선제일검이 되었을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만석이 사는 마을은 첩첩산중 깊은 곳에 자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나무를 하거나 밭을 일구며 살았어요. 만석은 아버지가 남긴 낡은 활과 칼을 들고 산짐승을 잡아 생계를 이었습니다. 키는 훤칠했고 어깨는 넓었어요. 힘도 마을에서 셋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였죠. 하지만 만석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겁이 많다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만석이 산에 올라갔습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덤불 사이에서 코를 벌름거리고 있었어요. 만석은 살금살금 다가가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멧돼지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만석과 눈이 마주쳤죠. 만석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활을 든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멧돼지는 땅을 박차고 달려들었습니다. 만석은 비명을 지르며 나무 위로 기어 올랐어요. 멧돼지는 한참을 나무 아래서 어슬렁거리다 떠났습니다. 만석이 빈손으로 마을에 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또 멧돼지한테 쫓겨왔냐며 손가락질했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푹 숙이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허름한 초가집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어머니가 병석에 누워 계셨어요. 만석은 어머니께 죽 한 그릇을 올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만석아, 내 아버지는 용감한 사람이었단다. 너도 아버지를 닮았으니 언젠가는 용기를 찾을 거야. 만석은 어머니 말씀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은 아버지를 닮지 못한 것 같았어요. 겁 많은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만석은 다음 날도 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토끼 한 마리라도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산길을 오르는데 누군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석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어요. 큰 바위 뒤에 한 여인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인은 고운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에는 비녀가 꽂혀 있었고 손은 하얗고 가늘었습니다. 분명 양반집 교수였어요. 만석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가씨, 무슨 일이십니까? 여인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첫눈에 만석은 여인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었습니다. 달빛처럼 맑은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그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를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만석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신 같은 천한 사냥꾼에게 양반집 아가씨가 도움을 청하다니요. 여인은 다급하게 설명했어요. 자신은 이 고을 사또의 딸 서연이라고 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사또는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서연의 아버지가 가진 땅과 재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자신의 첩으로 삼으려 했어요. 서연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몰래 빠져나와 산으로 도망친 것이었어요. 만석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렇게 고귀한 아가씨를 도울 수 있다니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사또와 맞서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만석은 머뭇거렸어요. 서연은 만석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간절한 눈빛이었어요. 만석은 그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가씨를 지켜드리겠습니다. 만석은 결심했어요.
비록 겁은 많지만 이 여인만큼은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석은 서연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머니는 놀라셨지만 서연을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서연은 만석 어머니께 정중히 인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이 가난하지만 괜찮다면 여기서 지내거라. 서연은 감사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밤 만석은 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만석은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용기를 내야 할 때라고. 며칠 후 소문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사또가 서연을 찾기 위해 병사들을 풀었다는 것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만석이 양반집 아가씨를 숨겨뒀다고요. 곧 큰일이 날 거라고 했어요. 만석은 불안했습니다. 어떻게 서연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자신에게는 힘도 용기도 부족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연은 만석을 믿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병사들이 마을에 들이닥쳤습니다. 사또의 명령을 받은 병사들이었어요. 마을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은 서연을 뒷산 동굴로 피신시켰어요. 그리고 자신은 병사들 앞에 섰습니다. 병사들이 물었어요. 내가 서연 아가씨를 숨긴 놈이냐? 만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병사들은 만석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만석은 쓰러졌지만 끝까지 서연의 위치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만석은 피투성이가 된 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는 울면서 만석의 상처를 닦아주셨습니다. 서연도 동굴에서 내려와 만석을 간호했어요. 만석은 아팠지만 마음 한편이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서연은 만석에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만석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만석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싹트기 시작했어요. 병사들이 떠난 후에도 불안은 계속되었습니다. 사또는 서연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더 많은 병사를 보내 마을을 감시했습니다. 만석은 서연을 더 깊은 산속으로 숨겨야 했어요. 하지만 그러기엔 자신의 힘이 너무 약했습니다. 만석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대로는 서연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더 강해져야 했어요. 만석은 결심했습니다. 검술을 배우기로요. 하지만 검술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었어요. 마을에는 무예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만석은 혼자서라도 연습하기로 했어요. 아버지가 남긴 낡은 칼을 꺼냈습니다. 칼은 녹이 슬어 있었어요. 만석은 숫돌에 칼을 갈았습니다. 며칠을 갈아 칼날이 번쩍이게 만들었어요. 만석은 매일 새벽산에 올랐습니다. 폭포 아래 평평한 바위에서 칼을 휘둘렀어요. 처음에는 칼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어요.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멈추지 않았어요. 매일 해가 뜰 때까지 칼을 휘둘렀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어요. 옷은 땀에 흠뻑 젖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만석의 손에는 단단한 굳은 살이 박혔어요. 칼을 휘두르는 동작도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검술이라고 부를 수는 없었어요. 그저 칼을 마구 휘두르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만석은 답답했어요.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검술을 익힐 수 있을까요? 어느 날 만석이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어요. 칼을 그렇게 휘두르면 안 되네. 만석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 노인이 바위 위에 앉아 있었어요. 노인은 허름한 도포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어요. 만석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누구십니까? 노인은 피식 웃었습니다.
나는 그냥 지나가는 떠돌이일 뿐이네. 그런데 자네 검술을 배우고 싶은가? 만석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네, 배우고 싶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가르쳐 주지. 하지만 쉽지 않을 걸세. 만석은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어떤 고생도 감수하겠습니다. 노인은 만석을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혹독한 수련이 시작되었어요. 노인은 만석에게 온갖 고된 일을 시켰습니다. 바위를 나르고 나무를 베고 산을 뛰어다녔어요. 만석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노인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노인이 드디어 검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기본 자세부터 배웠어요. 발을 어떻게 디디고 허리를 어떻게 세우는지요. 만석은 같은 자세를 몇 시간씩 유지해야 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노인은 만석의 자세를 고쳐주며 말했어요. 검술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네. 마음으로 하는 거야. 만석은 처음에 노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으로 검술을 한다니요. 하지만 수련을 거듭하며 조금씩 깨달았어요. 검을 휘두를 때는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됐습니다. 두려움도 분노도 버려야 했어요. 오직 평정심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제야 칼이 자신의 팔처럼 움직였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만석의 실력은 눈에 띄게 늘었어요. 칼을 휘두르면 바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노인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제법이네. 하지만 아직 멀었어. 진짜 검술은 실전에서 나오는 거야. 만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르침 감사합니다, 스승님. 어느 날 노인이 만석을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맹수들이 우글거렸어요. 노인은 만석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짐승과 싸워야 하네. 그래야 진짜 검술을 익힐 수 있어. 만석은 긴장했어요.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두려움보다 각오가 앞섰으니까요. 첫 번째 상대는 늑대였습니다. 늑대는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어요. 만석은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스승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평정심을 유지하라. 만석은 심호흡을 했어요. 늑대가 달려들었습니다. 만석은 칼을 휘둘렀어요. 번쩍이는 칼날이 늑대의 목을 스쳤습니다. 늑대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갔어요. 만석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떨림이 멈췄어요. 자신이 늑대를 물리쳤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등을 두드려줬어요. 잘했네. 이제 시작이야.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만석은 매일 맹수들과 싸웠어요. 곰, 호랑이, 멧돼지. 처음에는 상처투성이가 됐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칼을 휘두르는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만석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몸은 강철처럼 단단해졌고 눈빛은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제는 어떤 맹수도 두렵지 않았어요. 칼은 만석의 몸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노인은 마지막 가르침을 주었어요. 이제 자네는 검사가 됐네. 하지만 명심하게. 검은 사람을 지키기 위한 것이야. 함부로 휘두르면 안 돼. 만석은 깊이 절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스승님. 노인은 만석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제 가보게. 자네가 지켜야 할 사람이 기다리고 있자는가. 만석은 산을 내려갔습니다. 마음속에는 자신감이 차올랐어요. 이제는 서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두렵지 않았어요. 만석이 마을에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만석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만석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어수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당당하고 강인한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은 만석에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만석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가씨를 제대로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만석이 수련을 마치고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을에는 여전히 사또의 병사들이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만석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병사들이 올 때마다 마음속으로 준비했어요. 언젠가는 맞서야 한다고요. 서연도 만석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만석은 이제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소란이 일었습니다. 사또의 부하들이 만석의 집을 습격한 것이었어요. 5명의 병사가 칼을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우두머리가 소리쳤어요. 서연 아가씨를 내놓아라. 만석은 서연을 뒤로 숨겼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말했어요. 돌아가십시오. 여기엔 아무도 없습니다. 병사들은 비웃었습니다. 내가 감히 우리를 막겠다고. 우두머리가 칼을 휘둘렀어요. 만석은 몸을 숙여 피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자신의 칼을 뽑았어요. 칼날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병사들은 순간 주춤했어요. 만석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으니까요. 우두머리가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만석은 칼을 휘둘렀어요. 번개처럼 빠른 칼날이었습니다. 우두머리의 칼이 땅에 떨어졌어요. 손이 잘린 것은 아니었지만 칼을 쥘 수 없을 만큼 아팠습니다. 우두머리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어요. 나머지 병사들도 당황했습니다. 만석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하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병사들은 서로 눈치를 봤어요. 하지만 쉽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사또의 명령을 어기면 큰일 나니까요. 그들은 동시에 만석에게 달려들었어요. 만석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스승님이 가르쳐준 대로 평정심을 유지했어요. 만석의 칼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1명, 2명, 병사들이 쓰러졌어요. 다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석은 상대를 죽이지 않았어요. 다만 싸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칼을 떨어뜨리게 하고 다리를 다치게 했어요. 순식간에 5명의 병사가 모두 무력화됐습니다. 만석은 칼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병사들을 내려다봤어요. 사또에게 전하십시오. 서연 아가씨는 제가 지키겠다고요. 병사들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도망갔습니다. 만석은 서연에게 돌아섰어요. 서연은 만석을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만석은 부드럽게 웃었어요. 걱정 마십시오, 아가씨. 다음 날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만석이 사또의 병사들을 혼자서 물리쳤다고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 겁쟁이 만석이 병사 5명을 이겼다니요. 마을 사람들은 만석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손가락질 대신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사또는 분노했습니다. 한낱 사냥꾼이 자신의 병사들을 무찌른 것이었어요.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또는 더 많은 병사를 보냈어요. 이번에는 1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무술을 익힌 고수도 섞여 있었어요. 병사들이 만석의 집을 포위했습니다. 우두머리가 소리쳤어요. 만석 나와라. 오늘은 내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만석은 문을 열고 나왔어요. 10명의 병사가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만석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만석이 칼을 뽑았습니다. 병사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어요. 만석은 칼을 휘둘렀습니다. 첫 번째 병사의 칼을 쳐냈어요. 두 번째 병사의 다리를 베었습니다. 세 번째 병사를 밀쳐냈어요. 만석의 칼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마치 춤을 추듯 유려했어요. 하지만 상대가 많았습니다.
아무리 만석이라도 10명을 상대하기는 벅찼어요. 어깨에 칼이 스쳤습니다. 피가 흘렀어요. 만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떠올렸어요. 검은 마음으로 휘두르는 것이다. 만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비웠어요. 순간 만석의 칼이 빛났습니다. 보이지 않을 만큼 빠른 움직임이었어요. 병사들은 자신들이 무엇에 당했는지도 모르고 쓰러졌습니다. 10명 모두 땅에 나뒹굴었어요. 만석은 칼을 거두고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십시오.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만석이 10명의 병사를 물리친 것이었어요. 이제 만석은 마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만석에게 감사했어요. 만석 덕분에 마을이 사또의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사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직접 나서기로 했어요. 사또는 검술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묵과에 급제할 만큼 실력이 뛰어났어요. 사또는 자신이 직접 만석을 처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사또가 병사들을 이끌고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사또는 화려한 갑옷을 입고 있었어요. 허리에는 명검을 차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만석을 불렀어요. 만석, 내가 나를 거역했구나. 오늘은 내 목숨을 거두겠다. 만석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사또, 잘못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사또는 칼을 뽑았습니다. 칼날이 햇빛에 번쩍였어요. 사또의 검술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이었어요. 하지만 만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스승님께 배운 검술이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의 칼이 부딪혔습니다. 불꽃이 튀었어요. 사또는 놀랐습니다. 만석의 검술이 예상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하지만 사또는 자신이 이길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사또는 더 빠르게 칼을 휘둘렀어요. 만석은 사또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사또의 힘은 강했어요. 만석은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지켜봤습니다. 만석이 질까봐 두려웠어요. 서연도 불안한 표정으로 만석을 바라봤습니다. 만석은 서연의 얼굴을 봤어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힘이 솟아났습니다. 절대 질 수 없었어요. 서연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만석은 다시 칼을 휘둘렀습니다. 이번에는 더 빠르고 강했어요. 사또는 당황했습니다. 만석의 기세가 달라진 것이었어요. 만석의 칼이 사또의 팔을 스쳤습니다. 사또는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어요. 만석이 이긴 것입니다. 사또는 땅에 쓰러졌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치명상은 아니었어요. 만석은 칼을 사또의 목에 겨눴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만석이 사또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칼을 거뒀어요. 스승님의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검은 사람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죽이기 위한 게 아니라고요. 만석은 사또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또, 이제 그만하십시오. 더 이상 백성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사또는 분한 표정으로 만석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패배했다는 걸 인정해야 했으니까요. 사또는 병사들의 부축을 받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떠났어요.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만석이 사또를 물리친 것이었어요. 이제 마을은 사또의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만석을 영웅으로 떠받들었어요. 만석은 쑥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서연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서연은 만석에게 다가왔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만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아가씨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만석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 또 다른 소문이 돌았습니다. 만석과 서연이 혼인한다는 것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축하했습니다. 천생연분이라고 했어요. 겁쟁이였던 만석이 용감한 검사가 되고 양반집 교수와 혼인하다니요. 누가 봐도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혼례식 날이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어요. 만석은 곱게 차려입었습니다. 서연도 아름다운 혼례복을 입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만석의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아들이 이렇게 멋진 신부를 맞이하다니요. 혼례가 끝난 후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음식을 나눠 먹으며 즐거워했어요. 만석과 서연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돌렸습니다. 모두가 축복해줬어요. 만석은 행복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퍼졌어요. 사또가 만석을 역적으로 몰아 관군을 보낼 거라는 소문이었습니다. 만석은 걱정되었어요. 관군은 사또의 병사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훈련된 정예 병사들이었어요. 만석 혼자서는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불안해했습니다. 만석 때문에 마을 전체가 화를 입을지도 몰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만석에게 마을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만석을 지키려다 모두 죽을 수 있다고요. 만석은 마음이 무거웠어요. 자신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게 됐으니까요. 서연은 만석을 위로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은 탐욕스러운 사또에게 있어요. 만석은 서연의 말에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이 필요했어요. 이대로는 모두가 위험했습니다. 만석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날 밤 만석은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떠나면 마을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만석은 서연에게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디든 당신과 함께라면 괜찮아요. 두 사람은 짐을 꾸렸습니다. 새벽녘 만석과 서연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눈물로 배웅했어요. 조심해서 다녀오거라. 만석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곧 돌아오겠습니다. 만석과 서연은 산길을 따라 걸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멀리 떠나야 한다고만 생각했어요. 며칠을 걸었습니다. 깊은 산속에 도착했어요. 만석은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것 같았어요. 만석과 서연은 그곳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오두막은 낡았지만 비를 피할 수는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오두막을 고쳤습니다. 산속 생활은 어려웠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했어요. 만석은 사냥을 했습니다. 이제는 맹수도 두렵지 않았어요. 서연은 나무 열매를 모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갔어요. 힘들었지만 함께라서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만석이 사냥을 나갔습니다.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만석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나무 뒤에 숨어 살펴봤습니다. 산적들이었어요. 10명쯤 되는 산적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산적들은 마을을 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만석이 살던 마을이었습니다. 산적 우두머리가 말했어요. 그 마을엔 검사가 하나 있다고 들었지만 이미 떠났다더라. 이제는 무방비 상태야. 만석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마을이 위험에 처한 것이었어요. 만석은 서둘러 오두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연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마을을 구해야 합니다. 서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만석을 말리지 않았어요. 당신이 가야 한다면 가세요. 저도 함께 가겠어요. 만석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마을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해야 했어요. 산길을 빠르게 달렸습니다. 만석의 마음은 초조했어요. 제발 늦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치면 안 됐어요. 자신이 지켜야 했습니다. 해질녘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산적들은 오지 않았어요. 만석은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설명했어요. 오늘 밤 산적들이 습격할 겁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랐어요. 하지만 만석을 믿었습니다. 만석이라면 마을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만석은 마을 사람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남자들은 무기를 준비하고 여자와 아이들은 안전한 곳에 숨으라고 했어요. 마을 입구에 함정을 팠습니다. 나무 울타리도 세웠어요. 모두가 힘을 합쳐 준비했습니다. 만석은 칼을 갈았어요. 오늘 밤은 힘든 싸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져 있었어요. 어둠이 마을을 덮었습니다. 만석은 마을 입구를 지키며 서 있었어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언제 산적들이 나타날지 몰랐어요. 마을 남자들도 무기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횃불이었어요. 산적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긴장했어요.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무엇도 자신을 막을 수 없었어요. 산적들이 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우두머리가 소리쳤어요. 모두 나와라. 저항하면 다친다. 만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산적들은 만석을 보고 웃었어요. 검사가 돌아왔다는 소문은 거짓이었구나. 하지만 만석 혼자 뭘 할 수 있겠어. 우두머리가 칼을 들고 만석에게 다가왔습니다. 만석은 차분히 칼을 뽑았어요. 돌아가십시오. 마지막 경고입니다. 산적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만석에게 달려들었어요. 만석은 칼을 휘둘렀습니다. 첫 번째 산적이 쓰러졌어요. 두 번째, 세 번째도 연이어 쓰러졌습니다. 만석의 칼은 번개처럼 빨랐어요. 산적들은 당황했습니다. 이 사냥꾼은 보통 실력이 아니었어요. 우두머리가 직접 나섰습니다. 우두머리는 큰 도끼를 들고 있었어요. 힘도 세고 무술도 익힌 사람이었습니다. 우두머리가 도끼를 휘둘렀어요. 만석은 몸을 숙여 피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반격했어요. 하지만 우두머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도끼로 만석의 칼을 막아냈어요. 두 사람의 싸움은 치열했습니다. 칼과 도끼가 부딪힐 때마다 불꽃이 튀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만석이 이기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만석은 집중했습니다. 우두머리의 움직임을 주시했어요. 틈을 찾았습니다. 우두머리가 도끼를 크게 휘둘렀습니다. 그 순간 만석은 옆으로 돌았어요. 그리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우두머리의 다리를 베었어요. 우두머리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만석이 이긴 것입니다. 남은 산적들은 도망갔어요.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만석이 또다시 마을을 구한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만석을 영웅으로 떠받들었습니다. 만석은 겸손하게 웃었어요. 다들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서연도 만석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소문이 퍼졌습니다. 만석이 산적 떼를 물리쳤다는 것이었어요. 소문은 빠르게 다른 마을로도 퍼져나갔습니다. 만석의 이름은 이제 여러 고을에서 알려지게 됐어요. 사람들은 만석을 조선제일검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낯선 사람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한양에서 온 관리였어요. 관리는 만석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만석은 긴장했어요. 혹시 사또가 보낸 사람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관리는 다른 용건으로 온 것이었어요. 관리는 만석에게 말했습니다.
조정에서 당신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뛰어난 검술을 가진 분이라고요. 조정에서는 당신 같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한양으로 가서 무관이 되어 주십시오. 만석은 놀랐어요. 자신이 무관이 되다니요.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만석은 고민했습니다. 한양에 가면 출세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서연과도 떨어져야 할지 몰랐어요. 만석은 서연과 상의했습니다. 서연은 만석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저는 어디든 따라갈 거예요. 만석은 결심했습니다. 한양으로 가기로요. 조정에서 일하면 더 많은 사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만석은 관리에게 말했습니다. 가겠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함께 가도 되겠습니까? 관리는 흔쾌히 승낙했어요. 물론입니다. 며칠 후 만석과 서연은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배웅했어요. 모두가 만석을 응원했습니다. 만석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아들이 출세하게 돼 기뻤지만 헤어지는 게 슬펐습니다. 만석은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꼭 다시 뵙겠습니다. 한양까지는 며칠이 걸렸습니다. 만석과 서연은 말을 타고 갔어요. 처음 보는 풍경들이 펼쳐졌습니다. 넓은 들판과 큰 강이 보였어요. 만석은 설렜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 같았어요. 서연도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도성은 상상보다 컸어요. 높은 성벽과 큰 대문이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북적였어요. 만석은 압도당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사는 곳이라니요. 관리가 만석을 이끌고 병조로 갔습니다. 병조 판서가 만석을 맞이했습니다. 판서는 위험 있는 모습이었어요. 판서는 만석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문대로 훌륭한 체격이로군. 검술 실력을 보여주시오. 만석은 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기술을 선보였어요. 판서는 감탄했습니다. 놀랍군. 이런 실력을 어디서 배웠소? 만석은 스승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속에서 만난 노인에게 배웠다고요. 판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훌륭한 스승을 만났구려. 오늘부터 그대는 조정의 무관이요. 만석은 절을 올렸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석은 무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직급이었어요. 하지만 만석은 성실했습니다. 주어진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어요. 다른 무관들도 만석을 인정했습니다. 만석의 검술은 정말 뛰어났어요. 훈련 때마다 다른 무관들을 압도했습니다. 서연도 한양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작은 집을 얻어 살림을 꾸렸어요.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만석은 퇴근하면 서연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아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만석의 명성은 조정에서 더 높아졌어요. 판서도 만석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어느 날 판서가 만석을 불렀어요. 중요한 임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만석은 긴장했어요. 어떤 임무일까요? 판서는 만석에게 말했습니다. 북쪽 변방에 왜구들이 자주 침입한다고 하오.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소. 그대가 가서 왜구를 막아주시오.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판서는 만석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조심하시오. 만석은 서연에게 떠난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슬펐지만 웃으며 보냈어요. 꼭 무사히 돌아오세요. 만석은 서연을 안았습니다. 기다려주세요. 곧 돌아올게요. 만석은 북쪽으로 떠났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북쪽 변방은 험한 곳이었습니다. 산이 높고 날씨도 추웠어요. 만석은 병사들을 이끌고 변방에 도착했습니다. 변방 마을은 초라했어요.
백성들은 왜구의 침입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마을 사람들을 만났어요.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만석은 마을을 방어하기로 했습니다. 병사들과 함께 성벽을 보강했어요. 함정도 파고 망루도 세웠습니다. 백성들도 도왔어요. 함께 힘을 합쳐 마을을 지킬 준비를 했습니다. 만석은 병사들을 훈련시켰어요. 검술과 전술을 가르쳤습니다. 며칠 후 왜구들이 나타났습니다. 수십 명의 왜구가 마을로 쳐들어왔어요. 만석은 병사들을 이끌고 맞섰습니다. 전투가 시작됐어요. 왜구들은 무서웠습니다. 칼을 능숙하게 다뤘어요. 하지만 만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칼을 휘둘렀습니다. 왜구 한 명을 쓰러뜨렸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을 베었습니다. 만석의 칼은 쉴 새 없이 움직였어요. 병사들도 만석을 따라 용감히 싸웠습니다. 왜구들은 예상치 못한 저항에 당황했어요.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양쪽 모두 쓰러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만석의 군대가 조금씩 우세를 점했습니다. 만석의 검술이 빛을 발했어요. 왜구 대장마저 만석의 칼에 쓰러졌습니다. 결국 왜구들은 도망갔어요. 마을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만석이 왜구를 물리친 것이었어요. 백성들은 만석에게 감사했습니다. 만석은 겸손하게 웃었어요. 제 임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백성들을 지킬 수 있어서요. 그 후로도 왜구들은 여러 번 침입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매번 그들을 물리쳤어요. 만석의 명성은 변방에서 높아졌습니다. 왜구들도 만석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조선제1검 만석이라는 이름이 왜구들 사이에서도 퍼졌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변방은 평화로워졌어요. 왜구들이 더 이상 침입하지 않았습니다. 만석 덕분이었어요. 백성들은 만석을 영웅으로 떠받들었습니다. 만석은 임무를 마쳤다고 판단했어요. 한양으로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만석은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두 사람은 오랜만에 재회했습니다. 만석은 서연을 꼭 안았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서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보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다시 평온한 생활을 시작했어요. 병조 판서가 만석을 불렀습니다. 수고했소. 변방을 지켜줘서 고맙소. 만석은 절을 올렸어요. 제 임무였습니다. 판서는 만석을 승진시켰습니다. 이제 만석은 높은 직급의 무관이 됐어요. 조정에서도 만석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겸손했어요. 다른 무관들을 존중했고 백성들을 아꼈습니다. 만석의 인품은 검술만큼이나 훌륭했어요. 사람들은 만석을 존경했습니다. 어느 날 임금이 만석을 불렀습니다. 만석은 긴장했어요. 임금님을 직접 뵙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만석은 대궐로 갔어요. 임금이 만석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대가 조선제1검 만석이로군. 만석은 엎드렸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임금은 만석에게 물었습니다. 그대의 검술은 어디서 배웠는가? 만석은 스승님 이야기를 했어요. 산속에서 만난 노인에게 배웠다고요.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한 인연이로군. 그대는 충성스러운 신하여. 나라를 잘 지켜주시오. 만석은 감격했습니다. 임금님께 칭찬을 받다니요. 만석은 다짐했어요. 목숨을 다해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임금은 만석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훌륭한 칼과 갑옷이었어요. 만석은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만석은 대궐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자신이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오다니요. 예전에 겁쟁이 사냥꾼이었던 자신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모두 서연과 스승님 덕분이었어요.
만석은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서연도 만석의 성공을 기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만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모두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겁쟁이였을 거예요. 서연은 만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이뤄낸 거예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돌았어요. 큰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소문이었습니다. 북쪽의 오랑캐가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다고 했어요. 조정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만석도 회의에 참석했어요. 판서가 말했습니다. 오랑캐 군대가 국경을 넘었소. 수만 명이 넘는다고 하오. 우리는 이들을 막아야 하오. 조정 신하들은 걱정했어요. 어떻게 그 많은 군대를 막을 수 있을까요? 만석은 자원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임금이 만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대가 가주겠는가?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임금은 감동했습니다. 수고스럽지만 부탁하오. 만석은 절을 올렸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만석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에게 전쟁터로 간다고 말했어요.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만석은 서연을 안았어요. 걱정 마세요. 꼭 무사히 돌아올게요. 서연은 만석을 꼭 안았습니다. 약속해요. 만석은 군대를 이끌고 북쪽으로 떠났습니다. 수천 명의 병사가 만석을 따랐어요. 만석은 병사들을 격려했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지킨다. 용감하게 싸우자. 병사들은 환호했어요. 조선제일검 만석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오랑캐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어요. 정말 엄청난 수였습니다. 만석의 군대보다 3배는 많았어요. 만석은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나라를 지켜야 했습니다. 만석은 병사들과 작전을 세웠습니다. 정면 대결로는 이길 수 없었어요. 지형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좁은 계곡으로 적을 유인하는 작전이었어요. 만석은 병사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모두 계획대로 움직이십시오. 다음 날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만석은 소수의 병사를 이끌고 오랑캐 진영 앞에 나타났어요. 오랑캐 장수가 비웃었습니다. 저것들이 우리를 막겠다고. 오랑캐 군대가 만석을 쫓기 시작했어요. 만석은 계획대로 계곡으로 도망갔습니다. 오랑캐 군대가 계곡으로 들어왔습니다. 좁은 길이라 대군이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어요. 바로 그때 만석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양쪽 산에서 돌과 화살이 쏟아졌어요. 숨어있던 조선 병사들이 공격한 것입니다. 오랑캐 군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좁은 계곡에서 제대로 싸울 수 없었어요. 만석은 병사들을 이끌고 반격했습니다. 칼을 휘두르며 오랑캐를 베었어요. 조선 병사들도 용감히 싸웠습니다. 오랑캐 군대는 크게 당했어요. 하지만 오랑캐 장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병사를 이끌고 다시 공격해왔어요. 이번에는 정면 대결이었습니다. 만석은 병사들을 독려했습니다. 우리가 이곳을 지키지 못하면 나라가 위험하다. 끝까지 싸우자. 병사들은 환호하며 응답했어요. 전투는 며칠 동안 계속됐습니다. 양쪽 모두 지쳐갔어요. 하지만 만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전장에서 칼을 휘둘렀어요. 만석의 검술은 오랑캐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조선제일검이라는 이름이 헛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만석과 오랑캐 장수가 맞붙었습니다. 오랑캐 장수는 거구였어요. 힘도 세고 검술도 뛰어났습니다. 장수가 큰 칼을 휘둘렀어요. 만석은 재빨리 피했습니다. 그리고 반격했어요. 두 사람의 싸움은 장대했습니다.
병사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만석과 장수의 칼이 부딪혔어요. 불꽃이 튀었습니다. 장수는 강했어요. 하지만 만석도 지지 않았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떠올렸어요. 검은 마음으로 휘두르는 것이다. 만석은 마음을 비웠습니다. 두려움도 분노도 사라졌어요. 오직 평정심만 남았습니다. 그 순간 만석의 칼이 빛났어요. 장수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만석의 칼이 장수의 갑옷을 베었어요. 장수는 쓰러졌습니다. 오랑캐 군대는 장수가 죽자 사기가 꺾였습니다. 더 이상 싸울 의지가 없었어요. 오랑캐들은 도망갔습니다. 만석의 군대가 승리한 것입니다. 조선 병사들이 환호했어요. 만석은 칼을 거두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승전보가 한양에 전해졌습니다. 만석이 오랑캐를 물리쳤다는 소식이었어요. 조정은 기뻐했습니다. 임금도 감격했어요. 만석이 나라를 구한 것입니다. 백성들도 환호했어요. 조선제일검 만석이라는 이름이 온 나라에 울려 퍼졌습니다. 만석은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이 눈물로 맞아줬어요. 무사히 돌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만석은 서연을 꼭 안았습니다. 약속을 지켰어요. 두 사람은 다시 평온한 생활로 돌아왔어요. 임금이 만석을 불렀습니다. 나라를 구한 공이 크오. 큰 상을 내리겠소. 만석은 절을 올렸어요. 황송하옵니다. 임금은 만석을 높은 직책에 임명했습니다. 이제 만석은 조정의 중요한 인물이 됐어요. 하지만 만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겸손했어요. 백성들을 아꼈고 병사들을 존중했습니다. 만석의 인품은 검술만큼이나 빛났어요. 사람들은 만석을 진정한 영웅이라 불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만석은 여러 전쟁에서 활약했어요. 매번 승리를 거뒀습니다. 조선제일검이라는 이름은 전설이 됐어요. 어린아이들도 만석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만석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강했습니다. 검술 실력도 녹슬지 않았어요. 만석은 후배 무관들을 가르쳤습니다. 자신이 배운 검술을 전수했어요. 어느 날 만석은 스승님이 생각났습니다. 산속에서 만난 그 노인이요. 스승님은 어디 계실까요? 만석은 스승님을 찾아 산으로 갔습니다. 그 폭포를 찾았어요. 하지만 스승님은 없었습니다. 만석은 폭포 앞에 섰습니다. 옛날 수련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피땀으로 검술을 익히던 날들이었습니다. 만석은 칼을 뽑았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칼을 휘둘렀습니다. 여전히 칼은 날카로웠어요. 만석은 스승님께 감사했습니다. 스승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만석은 절을 올렸어요. 그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어요. 자신의 삶에 만족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만석은 서연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했어요. 세월이 흘렀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서연에게 말했어요. 당신을 만나 행복했습니다. 서연도 미소 지었어요. 저도요. 만석은 조용히 살았습니다. 더 이상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어요. 대신 후배들을 가르쳤습니다. 검술과 함께 인생의 지혜도 전했어요. 만석은 존경받는 노장이 됐습니다. 만석의 명성은 세월이 지나도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높아졌어요. 사람들은 만석을 전설의 검사라 불렀습니다. 만석의 이야기는 책으로도 만들어졌어요. 온 나라 사람들이 만석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검사가 만석을 찾아왔습니다. 검사는 만석에게 도전하고 싶다고 했어요. 만석은 놀랐습니다. 이미 나이가 많은데 도전이라니요. 하지만 거절하지 않았어요. 젊은이의 열정을 꺾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훈련장에서 겨뤘습니다. 젊은 검사는 빨랐어요. 칼을 능숙하게 다뤘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더 뛰어났어요. 나이가 들었지만 검술은 여전했습니다. 만석은 젊은 검사를 가볍게 제압했어요. 젊은 검사는 감탄했습니다. 역시 조선제일검이십니다. 만석은 웃었어요. 자네도 노력하면 나만큼 될 수 있네. 젊은 검사는 만석에게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만석은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후배를 가르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세월은 계속 흘렀습니다. 만석은 더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는 검을 들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젊었어요. 만석은 매일 마당에서 칼을 휘둘렀습니다. 몸은 늙어도 검을 놓을 수는 없었어요. 서연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샜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만석을 여전히 사랑했어요. 만석도 서연을 아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산책을 했어요. 어느 날 만석은 몸이 아팠습니다. 오랜 전쟁으로 쌓인 상처들이 도진 것이었어요. 만석은 자리에 누웠습니다. 서연이 간호했어요. 의원도 왔지만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만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만석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행복했소. 서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요. 당신을 만나 제 인생이 빛났어요. 만석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소. 당신이 있어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소. 만석은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모였어요. 만석은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검은 사람을 지키기 위한 것이네. 함부로 휘두르지 말게. 그리고 항상 마음을 비우게. 그래야 진정한 검사가 될 수 있네. 제자들은 울며 고개를 숙였어요. 만석은 임금에게도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임금이 직접 만석을 찾아왔어요. 임금은 만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고 많았소. 나라를 지켜줘서 고맙소. 만석은 고개를 숙였어요. 황송하옵니다. 제 임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만석은 서연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만석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어요. 만석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정은 만석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임금은 만석에게 큰 시호를 내렸어요. 충무공 만석이라는 시호였습니다. 나라를 지킨 공을 인정한 것이었어요. 만석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백성들도 만석을 그리워했어요. 서연은 만석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만석을 생각했어요. 당신이 없는 세상이 외롭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정신은 영원히 남을 거예요. 서연은 만석의 칼을 무덤에 묻었습니다. 조선제일검의 칼이었어요.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만석의 이야기는 전설이 됐어요. 사람들은 만석을 기억했습니다. 겁쟁이 사냥꾼에서 조선제일검이 된 만석의 이야기를요. 어린아이들은 만석처럼 되고 싶어 했어요. 용감하고 정의로운 검사 말입니다. 만석의 무덤에는 언제나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 만석을 기렸어요. 만석의 정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대대로 이어졌어요. 검은 사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가르침은 많은 검사들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서연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석 곁에 묻혔어요. 두 사람은 죽어서도 함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만석과 서연을 기렸어요. 진정한 사랑과 용기를 보여준 두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조선은 변했습니다. 하지만 만석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만석은 조선의 영웅으로 기억됐어요.
조선제일검 만석의 전설은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어느 봄날 한 젊은이가 만석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젊은이는 검을 배우는 학생이었어요. 만석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습니다. 젊은이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맹세했습니다. 저도 만석 어르신처럼 되겠습니다. 젊은이는 검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만석에게 검례를 올렸어요. 만석의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젊은이는 일어나 산을 내려갔어요. 앞으로 열심히 수련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석의 무덤 위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봄바람이었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 만석과 서연의 무덤을 감쌌습니다. 마치 두 사람을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만석과 서연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조선제일검 만석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끝나지 않았어요. 대대로 이어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만석은 진정한 영웅이었어요. 그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만석의 무덤에 석양빛이 비쳤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만석과 서연은 함께 영원히 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사랑과 용기는 세월이 지나도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만석을 기억했습니다. 매년 만석의 기일에는 제사를 지냈어요. 만석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만석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용기와 사랑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조선제일검 만석? 그는 겁쟁이에서 영웅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냥꾼에서 나라를 지킨 검사가 됐어요. 그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위대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요. 밤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총총히 빛나는 별들이었어요. 만석과 서연도 저 별들 사이에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영원히 함께하며 이 땅을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조선제일검 만석의 전설은 이렇게 영원히 이어집니다.